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 후 치료를 마치고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로 4월 3일 이후 입국 대상자부터 시행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즌 최신 AI 기술을 동원해 부정확한 수입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을 선별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재난으로 인한 전 세계 재난 손실 규모는 3,8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사들의 손실이 치솟으면서 보상받지 못한 규모가 1,180억 달러에 달해 보험 사각지대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은 소비자들이 버는 것보다 더 쓰고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배드버그, 즉 빈대가 많은 20개 도시 순위 중 시카고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 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 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특별 가입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인 가족과 연결된 외국인 가족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의 수술 등 치료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예외 상황으로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연수나 초등학생, 비취업비자, 결혼 이민, 영주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영주권자 역시 한국 국적자로 차라리 한국 건강보험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건강보험 당국은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해외 이주 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신분 확인에 필요한 기관들과 협력해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회계년도 수입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 부정확한 수입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을 선별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세금 보고는 오는 29일 시작돼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자 세금 보고는 당일 자정 마감되며 서면 세금 보고의 경우 4월 15일 우체국 날인이 들어간 우편까지 인정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인공지능 활용 비율을 확대했는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보고된 금액의 편차가 클 경우 감사 대상에 올리는 등 검열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I라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걸러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3인 가족이 18,000불을 벌었어. 그럼 컴퓨터가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환불을 해줘야 되나 확인 좀 한번 하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고 대상에 속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소액 투자로 수익을 냈을 경우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거를 빼놓고 하는 바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차이가 나면 컴퓨터 자체가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세금 보고가 잘못됐다 하고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회계 전문가들은 은행 이자로 인한 소득은 물론 실업수당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시 1099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환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서면 보고보다 전자 세금 보고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1억 2,870명이 세금 보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자 세금 보고 환급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1일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7만 9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연방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도 예상보다 탄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 3.3%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5%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웃돈 것으로 평가됩니다. 4분기 경제 성장은 연말 개인 소비가 이끌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도 2.8% 증가해 전체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민간의 빚 증가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으로 4분기 소비가 전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경기는 예상보다 강했지만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3분기보다 1.7% 올라 안정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낮아지는 물가 상승률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입니다. 미국과 달리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유럽에선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러시아와 중동 등 지정학적 위험은 이를 다시 높일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consensus around the table of the Governing Council was that it was premature to discuss rate cuts. 시장에선 미국의 경우 5월, 유럽에선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난해 재난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실이 치솟으면서 보험 사각지대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보험 중개회사 AEO는 지난해 전 세계 재해 손실 3,800억 달러 중 보상받지 못한 규모는 31%에 해당하는 1,18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보상 한도가 미치지 못하는 손실은 오로지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해당 주나 시 정부 등이 떠안아야 합니다. 특히 재난이 빈발하는 것이 새로운 위험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폭풍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에만 700억 달러의 보험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철수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KQED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이 같은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 상위 12개 보험사 중 7곳이 지난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영업을 종료하거나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출 행렬에 동참한 보험사들은 올스테이트, 스테이트팜, 파머스 인슈런스, AIG 등 굵직한 보험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캣본드는 보험회사의 보험 리스크 크기가 인수 능력을 넘어설 때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재보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캣본드 발행 규모는 16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4대 은행의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는 전년보다 9% 증가한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웰스파고는 15%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이용자들은 예전처럼 빨리 쓴 돈을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미납 잔액의 경우
JP모건은 1년 전에 비해 1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로 각각 증가했고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미납금 규모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카드로 더 많은 구매를 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청구서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소비자들이 버는 것보다 더 쓰고 있다며 팬데믹 지원금과 학자금 대출 납부 중단으로 쌓아뒀던 현금이 소진된 만큼 이들이 올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사람들의 예금도 줄었습니다. JP모건의 소매금융 부문 예금은 3%,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 웰스파고는 9% 각각 줄었습니다. 또 금융교육 매체인 고 뱅킹레이스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이 저축계좌에 $500 이하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60%는 계좌에 $500 이하가 있다고 답한 반면 약 12%만이 $200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 뱅킹레이스는 이번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높은 공실률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아파트 공실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리얼 에스테이트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중순 LA 한인타운 아파트 공실률은 5.5%로 지난해 4.6%보다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임대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공실률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거주자의 90%가 임대 거주자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인타운의 임대 수요는 762유닛으로 연평균 700유닛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540유닛이 추가되면서 공실률을 높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평균 임대료는 $2230로 평균 임대료보다 높은 2500에서 4100달러대의 고급 아파트는 세입자 유치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한인타운은 공실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축 아파트 소유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배드버그, 즉 빈대가 많은 20개 도시 순위에서 시카고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충 처리 전문 회사 오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배드버그가 가장 많이 발견된 도시는 시카고로 4년 연속으로 빈대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도시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드버그 방역을 위한 서비스 요청 건수가 많았던 뉴욕이 2위, 필라델피아가 3위를 차지했으며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에크런 지역이 4위로 뒤를 이었으며 5위는 LA가 차지했습니다. 전체 순위 중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스버러는 25계단 상승해 18위를 기록해 작년 한 해 가장 심각한 빈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밀워키는 15계단 상승해 25위에 올라 역시 빈대 출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와 버팔로는 각각 41위와 42위에 올라 작년 한 해 동안 빈대 박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룬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키는 빈대 징후가 있는지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빈대는 날개가 없고 작고 납작한 타원형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흡혈성입니다. 특히 매트리스 택과 솔기, 베이스보드, 헤드보드, 전기 콘센트와 액자 뒤와 같은 장소를 꼼꼼히 체크할 것이 권고됩니다. 여행 중에는 매트리스 이음새, 가구와 헤드보드 뒤에 잉크색 얼룩과 같은 감염 징후가 있는지 체크하고 베이스보드 뒤나 찢어진 벽지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의류를 높은 온도로 최소 30분에서 45분 동안 건조기로 돌린 후 보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빈대 신고 건수가 모두 2,6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루클린의 빈대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한 928건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기 관광지인 태평양의 하와이가 자연 보호를 위해 방문객의 입장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와이주가 추진하고 있는 SB304는 계속 늘어나는 섬 방문객으로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방문객의 녹색요금, 그린피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에 살지 않는 15살 이상 관광객은 하와이 방문 시 1년간 유효한 $50의 관광 허가증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와이주는 녹색요금으로 연간 약 $6억 수익을 기대하고 해안 침식, 암초 손상 등과 돌고래, 거북이 보호를 위한 순찰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며 하와이 방문 시 관광 허가증이 없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친팔레스타인 지지 세력들이 이번 주말 뉴욕시 JFK 공항을 점거하고 시위할 계획이라고 밝혀 뉴욕 경찰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18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Within Our Lifetime 계정은 깃발과 배너, 시위 문구를 쓴 차량을 몰고 JFK 공항으로 집결하자고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주최 측은 이번 토요일 정오를 기점으로 브루클린 카라반 차량을 몰고 와 셜리 치솔름 파크 웨스트 주차장에서 집결해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1시에는 자메이카 스테이션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JFK 4터미널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공항 일대를 점거한다는 계획을 밝혀 뉴욕시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이번 토요일 정오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The Whole City to Come Together 이름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JFK 공항 내에 위치한 벤윅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이어간 시위자 26명 이상이 뉴욕시경에 체포된 바 있으며 이들은 Free Palestine, Divest from Genocide라는 등의 배너를 들고 시위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위로 인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으며 여행객들은 트렁크를 끌고 그들의 배너 밑으로 통과해 지나가야 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LA 국제공항에서도 공항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위를 벌인 시위자 3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 추락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격추된 것인지 또는 러시아의 자작극인지 추락 원인을 두고 두 나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은 블랙박스와 격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파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러시아 벨고로드 외곽의 한 마을입니다. 검은 비행 물체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더니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전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수송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포로 65명과 러시아군 승무원과 호송요원 등 74명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И спереди огонь горит. И потом вот там взорвался где-то за лесом, черный дым был нам тут видат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포로를 이송하는 수송기임을 알고도 미사일을 쏴 격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из района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нанесла зенитными ракетами удар по этому самолету, который стал фатальным. 반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Тям українських полонених з почуттями рідних та з емоціями нашого суспільства. 포로 65명을 감시하기 위한 호송 요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 점은 의문이라고 옛 전쟁 포로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체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구조당국은 추락 현장에서 음성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 2개를 찾아냈습니다. 수송기를 격추한 대공 유도 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파편들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체에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러시아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러시아가 요청한 안보리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